주말을 앞둔 저녁, 술 한잔 걸치는 남편은 세상 행복하다. 오늘의 안주는 보기만 해도 속이 얼얼한 볶음라면. 아유, 집에서 소주를 세 병이나. 아우, 매운 거 드시네요. 아유, 라면에다. 아이 시끄러워 죽겠네.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내일 휴일인데 한잔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때 어디선가 풍겨오는 요상한 냄새. 무슨 냄새야 이게? 술 냄새야? 하수도 냄새야? 아유 들어가. 내가 난다 그래. 일단 부정은 했지만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냄새 왜 이렇게 심하지? 아, 구취가. 참 저런 분 옆에 가기 싫어요. 정말. 야. 구치를 호기롭게 넘겨버리고 다시 술잔을 기울이는데 어디가 불편한지 옆 얼굴 여기저기를 계속 만지는 남편. 꽤나 신경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쯤이면 그만해도 될 텐데 다시 시동을 거는 그때 아까와 달리 얼굴을 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 과연 무슨 일일까? 술도 먹으면 몸에서 열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매운 걸 먹으면 더 올라오겠죠. 예, 열이 나면 한방에서 보면 염증이 잘 생겨요. 네. 그래서 뭔가 염증이 있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 뭔가에 소스라치게 놀란 아내. 남편이 욕실 문 앞에 쓰러져 있다. 쓰러져 있어요. 미처 이도 닦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던 남편. 인간아 지금 방 놔두고 여기다 뭐 하고 있는 거야?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칠 줄 모르는 잔소리. 소리야? 야간아서 진짜 살 수가 없다 진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살아 우리 그냥 찢어져. 나이 먹으면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입이 말라가고 이렇게 거품이 예. 양쪽에 개거품 분다 이런 식으로 여기 예. 거품이 나는 수가 있는데 남편 때문에 부글대는 속을 억지로 식혀보려던 아내. 선풍기 바람을 쐬던 그때 갑자기 한쪽 볼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한다. 부부를 덮친 이상 증후.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 이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남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총체적 난국이죠. 일단은 아내분이 그랬잖아요.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구취가 나는 경우에 원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구강 내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이비인후과적으로 뭐 부비동염이라고 그래서 축농증 같은 게 있어서 냄새가 날 수 있고요. 제가 좀 주의 있게 본 거는 저렇게 술을 많이 하시게 되면 사실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해도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초동 조치도 되게 느려질 수 있고 하여튼 뭔가 염증에 의한 문제의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이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과연 저 부부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굉장히 알쏭달쏭한데 바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여기서 밝혀지겠습니다. 박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저 두 분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은 치주염이라고 부르는 질병인데요. 치주염. 네, 나이가 들면서 치아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치주염.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붓고 피나는 잇몸. 그냥 두면 전신질환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데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치주염. 300kg였어. 원래 있는 풍치가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고혈압, 당뇨, 치매 조산율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평균 1억 마리 세균을 가지고 있다는데 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몸속까지 침투하는 입속 세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만병을 부른다. 28개 중에서 지금 살릴 수 있는 치아의 숫자가 약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단순한 잇몸병이 아니다. 전신질환이 뒤에 돌아오는 치주염. 자연 치아도 지키고 전신질환도 예방할 해결책이 지금 공개됩니다. 치주염. 치주염은 정확하게 어디예요? 치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 치아 주위를 싸고 있는 네. 잇몸과 뼈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실제 치과에 내원하는 외래 순위로 거의 1위로 나올 겁니다. 치주염이요? 이야, 그래요? 피곤하면은 좀 잇몸이 붓고 그리고 찬 걸 먹으면 이가 시리고 이런 경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다들 겪으셨을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의 주제가 될 만큼 치주염이 위험한 이유가 있나요? 모형을 가지고 대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 모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분무기. 입안은 항상 침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젖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침은 어떤 세균도 막아주고 또 실제 이를 이렇게 닦아주는 역할도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뭘 먹거나 하면 아니면 떠다니는 이런 세균들이 예. 이에 이렇게 젖어 있는 표면이니까 들러붙게 되죠. 예. 아, 젖어 있는 상태니까. 네, 들러붙어도 침이 네. 잘 나오면 계속 침이 흐르니까 이걸 다시 이렇게 다 씻어줍니다. 아, 물들이. 자정 능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입 이제 자체가. 침에 있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이 침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네. 이게 젤처럼 붙어요. 끈적끈적한 침이 네. 치아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네. 침이 이렇게 찐덕찐덕해지면 그 위에 또다시 세균이나 어떤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네. 잘 붙겠네요. 찐덕찐덕, 끈적끈적하니까. 훨씬 잘 붙는 것도 있지만 이제 침이 다시 나와서 이걸 씻어줘야 되는데 네. 씻어주는 능력도 떨어져서 아, 그 잘 안 떨어지게 다 안 씻겨 내려가네요. 네. 물론 이거를 이제 양치질로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 네. 네. 그냥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입안에서 원래 일어나는 이런 자정 능력이 훨씬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 네, 염증이 더 잘 생기고 치아도 잘 썩게 됩니다.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정체가 그럼 뭔가요? 네, 그 치주 세균 중에 가장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진지발리스라고 부르는 세균인데요. 세균의 여러 그룹 중에 제일 위험한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적색 세균군에 속해 있는 가장 독한 녀석입니다. 입안에 항상 상주해서 있는데 치아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르시는데 양치질 할 때 뭐 잇몸에서 피나는 정도? 뭐 그 정도로 계속 악화가 되다가 네. 거의 뭐 이를 뺄 정도가 돼서 막 이가 흔들리고 아파야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대표 항구 도시 부산. 다양하고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한 시장은 지나는 이의 발길을 붙잡는데 아까부터 시장을 어슬렁대며 수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남자. 가격만 연신 물어볼 뿐 선뜻 사지는 않는다. 질기니까 못 먹잖아 지금. 못 먹으니까 일단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양념에 가면 맛있거든. 지금은 치아 때문에 안 돼. 질기니까. 부드러운 장어를 먹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는 그의 치아.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못할 정도라는데 입안 사이로 듬성듬성 보이는 치아. 언뜻 봐도 상태가 좋지 않다. 지금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음식 씹는 게 제일 지금 힘들어요. 검게 변한 잇몸, 부서지고 빠진 치아까지. 48살의 치아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예전에는 건강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갖고 축구 선수도 하고 산도 타고 뭐 볼링도 치고 치과도 한 번 안 갔는데 뭐 옛날에는. 해병대에 복무했을 정도로 건강했던 주병 씨. 병원 경무에 시달려도 끄떡없는 건강 체질이었다. 하지만 치주염이 생긴 뒤론 잘 먹질 못해 앙상해진 몸. 빈혈까지 생겨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이젠 체중이 무려 절반이나 줄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일은 재작년까지 하고 지금은 일을 못하고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걷는 게. 서 있는 것 자체도 힘들고. 주병 씨의 나이 불과 48. 대체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걸까? 이 인슐린. 치주염이 걸린 뒤 찾아온 당뇨. 근데 지금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남아있어요. 안 맞았어. 인슐린 주사마저 맞지 못하면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당뇨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지만 잘 씹을 수 없는 그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단출한 식탁, 그나마 부드러운 반찬 위주로 상을 차렸는데
치주염 때문에 고통받는 그가 오늘 점심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반찬을 입에 넣고 몇 번 씹나 싶더니 갑자기 못 있겠네. 밥 한 술도 제대로 뜨지 못했는데 결국 일어나고야 마는 주병 씨. 물은 반찬도 그에겐 질긴 고무줄이나 마찬가지다. 질기 멸치가 반찬 질기 갖고 못 씹어요. 식사 때마다 이런 고역을 겪다 보니 손이 가는 건 늘 라면. 몇 년째 라면으로 간신히 연명하다 보니 기력이 쇠진 지 오래다. 라면 아니면 뭐 못 먹는데 뭐 씹을 게 딱딱해서 짐이 좀 서 있으면 또 어지럽게 또 사요. 영양관리가 필수인 당뇨병 환자. 하지만 그에겐 라면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나마 쉽지 않고 넘길 수 있어서다. 그나마 라면이 조금 부드러우니까 이래 먹고 있어. 위가 아예 없으니까 안 씹히. 그냥 그대로 이거. 치주염 때문에 무너져가는 그의 입속. 치주염은 당뇨병은 물론 당뇨 합병증 발생률까지 높이는 무서운 질병이다. 당뇨 걸리고 나서 몇 년 지나고 하나 두 개씩 빠지고 하더라고. 그냥 가볍게 국도 마시고 채소 먹고 이랬는데 감자도 먹고 이랬는데 이빨이 빠지더라고. 그냥 부셔져서 갑자기 팍팍 씹혔어요. 예, 씹히는 거 보고 빼고 어떤 거는 삭힌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조그만 거. 그동안 치주염 때문에 수차례 치과를 찾았다는데 하지만 치과에서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도대체 그의 치주염이 호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40대 중반이라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치아. 이가 다 빠지고 뿌리만 겨우 남아있는데 대체 그의 이는 왜 이렇게 됐을까? 혈중 내의 당으로 인해서 치아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당의 공격을 받아서 치아가 이렇게 쉽게 파괴가 됩니다. 28개 중에서 지금 살릴 수 있는 치아의 숫자가 약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진 이의 3분의 2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마저 쉽지 않다. 치과에서 해야 될 가장 급한 일은 먼저 아주 나쁜 치아들을 발치를 해줘야 돼. 이를 뽑아야 되는데 혈중 내에 혈당이 있으면 우리가 항생제를 먹었을 때 항생제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골수염으로 이행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를 뽑기 위해서는 당뇨 컨트롤이 필수입니다. 먼저 당뇨를 개선해야 치주염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 하지만 만성 질환인 당뇨가 그렇게 쉽게 좋아질 리 없다. 당뇨약, 저녁에 먹는 당뇨약. 당뇨가 완치될 때까지 하루 3번 꼬박꼬박 먹어줘야 하는 약. 하지만 끼니를 거르다시피 하는 그가 공복에 약을 매번 먹긴 어렵다. 다 약이? 예, 다 이 약입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약을 자꾸 미뤄요. 치주염이 가져온 끔찍한 합병증 당뇨. 치주염 때문에 당뇨를 고칠 수 없고 당뇨 때문에 치과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주병 씨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 끊어낼 수 있을까? 크게 못 웃어요. 재밌는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도 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있으니까 웃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말대로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예 그걸 제거해버리고
차라리 틀리나 네. 임플란트를 좀 착용해 보면 네.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치과엔 되게 좋은 이야기긴 한데 제가 굉장히 네. 멍청한 질문을 안 드린 거죠 지금. 오셔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임플란트 했으니까 이제 평생 쓰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통. 제일 많은데 어느 이를 빼서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도 치아 그 주변에 있는 치아에는 그 치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이 있고 이게 같이 관리되지 않으면 그 세균이 다시 임플란트로 와서 임플란트 주변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임플란트도 못 쓰게 됩니다. 인공치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치주염이 있으면 전신을 타고 가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조산한 태아의 네. 그 태반 안에서 입속 세균이 발견이 된대요. 그리고 뇌졸중 환자의 뇌 속에서도 입속 세균이 발견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옆에 그거 뭐예요? 저걸 어디서 찾아낸 거예요? 벌써 좀 노신 분이 옆에 계시네요. 아니 저걸 어디서 저런 그림을 준비하셨지? 치주염하고 가장 그 연관이 많이 있는 전신 질환 중에 하나가 이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이요? 심장 질환 발생률이 거의 2.7배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뇌졸중의 발생률도 2.8배 정도 갑자기 머리가 높아진다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6배. 마지막 남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뭘까요? 그냥 네. 찌질한 관리가 안 되면 발기부전도 1.5배나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입속 세균이 이제 피를 타고 전신을 돌면서 구석구석 가니까 아마도 이런 질병들을 다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저 치아가 너무 걱정 많이 네. 돼가지고요.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죠. 어떤 위험 수위를 넘어서게 아주 많이 나타났어요. 아주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은요 입안에 균이 1억 마리씩 들어있대요. 다들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래? 평소 치아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김영자. 입속 상태 점검을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치아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저기 모르죠 또. 뭔 일이 입안에 있는지 여기서 뭐가 이렇게 쏘곤쏘곤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과연 그녀의 입속엔 어떤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강 속 세균을 분석하는 검사를 실시했는데 입속 건강을 해치는 입속 세균을 유전자 분석 기법으로 파악하는 원리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검은색들이 이제 눈으로 보이신 거예요. 바로 이것들이 세균이에요. 평균 500종류 1억 마리의 세균이 서식하는 입속. 김영자도 예외는 아니다. 밥을 먹으면 뭘 먹으면서 내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구강 건강에 켜진 적신호 이대로 괜찮을까? 현재 심각한 치주염과 충치가 발견됐는데 이대로 방치하다간 입속 세균이 몸속에 침투해 각종 전신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확률이 높게 지금 검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충격이에요. 근데 사실 치과 한번 가려면요. 예. 가끔 이거 벌리기까지 이 소리를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리고 또 아우 이가 갈리잖아요. 소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또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치과는 왜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는 분 치고는 치아가 좀 튼튼하신 편이세요? 아무리 딱딱한 음식도 모조리 씹어 먹는다는 강철 치아의 소유자 오동길 씨.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시골에선 비가 내리는 날은 휴일이나 마찬가지다. 그 시간 있으면 한 방에 한번 해볼거라. 고맙다 그래.
옆집 얼굴도 모르는 도시와는 달리 이웃과 가족만큼 가까운 이곳, 시골살이의 낙이다. 우리도 오고 해서 같이 갈라 먹으려고 사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눅눅한 날엔 역시 바삭한 치킨이 제격. 그런데 치킨을 통째로 한 입에 넣어버리는 오동길 씨. 먹다 보니까 그냥 먹는 거지. 이거 아무나 못 먹습니다, 빼는. 뼈를 발라낸 친구와 달리 뼈까지 다 삼켜버린 동길 씨. 심지어 친구가 남긴 뼈까지 손을 뻗치는데 딱딱한 닭뼈를 과자처럼 잘도 씹어먹는다. 우와, 못 보겠다잉. 큰일 나갔답니다. 큰일 나갔어요. 친구의 걱정도 아랑곳 않는 동길 씨. 아니, 왜 뼈까지 먹어요? 그래, 빼는 이 안에 피가 들었거든요. 뼈 안에. 맛있어요. 고소하게. 평소에 빼먹는 걸 많이 봐놓기는 걱정이 됩니다. 먹힐까봐. 아무도 못 말리는 그의 뼈사랑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집에서 막 삶으면요, 그 막 서로 먹으려고 참 난리 썼어요. 빼 먹다 보니까 뼈를 먹게 됐어요. 칼슘 많은 뼈를 먹어와서 그런지 이가 튼튼하다는 동길 씨.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할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단번에 어두둑. 맥없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것은 바로 꽃게보다 단단하다는 돌게. 너무 쉬운 도전이었나 보다. 오빠 괜찮으세요? 짱짱해. 깨하니까 찍고 있지요.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을 제안했는데 아무나 깨는 게 아니라 볼게. 이빨이 박살나간다고. 그 정체는 바로 기구 없이는 깨기 힘든 호두. 하지만 강철 치아를 가진 그에게 호두는 땅콩과 같다. 요것도 깼는데 뭐, 요것도. 철근도 떡볶이처럼 씹어먹을 동길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드시게 되시면 남아있는 치아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정상적인 저작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딱딱한 음식은 가급적이면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강철 치아라지만 이젠 나이를 생각해야 할 때. 은지 아빠 또 닭뼈 먹었지? 아이고. 아내의 잔소리 덕분에 요즘은 치아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먹지 말라니까 자꾸 먹어. 그냥 얌찌질하지 말고 이거 문지고 하세요. 오동길 씨의 치아 관리 비결이라는 하얀 가루. 소금 같기도 하고 설탕 같기도 한 이게 뭔가요? 아, 그거는 은지 아빠가 그 닭뼈 먹으니까 국정 떼서 제가 일본에서 시집 왔는데 그 일본 친구가 그거 소개해줘서 그거 은지 아빠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각광받는다는 이 가루. 이 가루 덕에 단단한 걸 그렇게 많이 씹어도 큰 탈이 없다는데? 청정국가 핀란드,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뎌낸 자작나무는 봄이 되면 수액을 가득 머금는데 여기서 추출한 천연 수액이 바로 자일리톨이다. 이 자일리톨을 정제하면 핀란드인의 건치 비결인 흰 가루가 탄생한다. 핀란드 아이들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충치를 갖고 있는 치아의 개수가 평균 한 7.5개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1970년대 말에 핀란드 정부에서 이제 그 설탕을 대체하거나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썼던 이 자일리톨을 아이들에게 조금씩 복용을 시켜봤는데 한 25년 정도 지났더니 그 핀란드 아이들의 충치의 개수가 평균 한 0.9개, 한 개가 안 되는 정도로 줄어들었다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자일리톨이죠. 네.
두 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꿀맛 같은 휴식을 즐기고 있던 은혜 씨. 하지만 그 여유도 잠시. 엄마랑 먹을래. 안 될까? 달콤한 과자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두 형제. 예준아, 손도 씻고 양치 시작해. 그런데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직행.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는 형 예준이. 의젓한 형과는 달리 양치질은 대충 개구쟁이 서준이. 대충 끝. 대충 다 했다. 대충. 짧고 서툰 양치질.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치아가 충치 하나 없이 깨끗하다. 영구치 날 때 아이들은 더 많이 잘 관리해줘야지 잇몸도 건강하고 치아도 다 고르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또래들은 거의 이제 초등학교 가면 요즘에는 그 흔히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금색깔, 은색깔 씌우고 하거든요. 이게 다 자일리톨로 치아를 관리해준 덕분이라는데. 자일리톨인데요. 이제 물에 조금 희석해서 아이들 치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서준아 이제 잘 매일 양치 후에 자일리톨로 입을 헹구는 아이들. 같이 안 할 거야?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어도 달고 시원한 맛 덕분에 아이들에게도 거부감이 없다고. 저 아이들이 아직은 자신 본인이 치아는 잘 닦는 습관이 아직은 잘 안 돼 있기도 하고 뭐 닦아도 초콜릿이나 젤리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입속 건강을 돕는 자일리톨과 함께 앞으로도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 오래오래 유지하길 바랄게요. 잇몸과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양치질인데 기본은 모두 양치질이죠. 네. 일단요 제 앞에 세 가지 한쪽에 칫솔, 칫솔과 치실, 칫솔과 치실과 구강 양치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처음 습관을 저는 이쑤시개를 들였더니 무조건 같은 자리에 신기하게도 채소만 먹어도 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쑤시개를 꼭 쓰거든요. 네, 근데 이쑤시개가 없네요. 이쑤시개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세 가지를 다 쓰면은 굉장히 좋겠죠. 예. 다 써야지 되는 거고. 근데 이 예, 청결제 네. 이거를 별로 잘 안 쓰게 더라고요. 있으면서도 칫솔질을 했는데 왜 이것까지 또 하냐. 그래갖고 그렇죠. 잘 안 쓰는데. 가장 효과적인 양치법은 무엇일까? 실험을 위해 먼저 음식물을 섭취한 제작진. 식사 후 예상대로 입속엔 세균이 바글바글. 칫솔질만 하는 경우와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는 경우, 칫솔과 치실에 구강 청결제까지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각각의 입속 세균을 살펴봤는데 검사 결과 양치와 가글과 치실했을 때가 가장 세균이 적게 나오는 걸로 검출되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써야 깨끗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 가지를 일단은 다 사용하는 게 입안의 청결을 위해서는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구강 양치액에 뭐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네. 또는 뭐 색소가 들어있어서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일부 다 맞는 이야기긴 한데요. 네, 네. 알코올 자체가 좀 입을 더 마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알코올이 없는 그리고 색소가 없는 이런 구강 양치액을 선택해서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을 좀 보시고 보고 쓰셔야죠. 청결제 자체를 좀 선택하셔라. 올바른 양치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신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치주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이번에는요, 닥터집하고 주치의들의 처방전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장님. 그 치과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 실제로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 갖고도 양치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주 해주면은. 그래서 저는 수분 섭취도 많이 하면서 입 자주 헹궈 주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밥 먹고 나서 그냥 앞에 앉은 사람 그냥 밥 먹고
아우 그거는 좀 싫어요. 밥 다 먹고 그 밥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헹궈서 다 드셨잖아요. 헹궈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한 서너 번 하고 막 네. 그냥 그걸 또 뱉지 않고 다 드셨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괴롭습니다. 예. 자, 정 원장님. 우리 몸에서 이 침샘 이 분비되는 곳이 이 귀 앞에 옆으로 있는 게 이하선인데 여기와 악하선 턱 밑에의 셈을 자극할 수 있는 거고 이 주위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혈자리도 많이 분포돼 있어요. 시원하네요. 그래서 손은 이제 요 모양으로 하시고 엄지 손은 이렇게 턱 밑에 대시고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귀 앞에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대신 다음에 크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앞으로 한 10번. 그다음에 뒤로 한 10번.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치주염은 단순히 구강의 염증만을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과로, 영양 불균형도 원인으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영양 섭취도 잘 해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양치질이겠지만 그에 더해서 어떤 보조적으로 뭐 어떤 자일리톨 같은 보조 제품들을 같이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치과에서도 입이 많이 건조하시고 그러면 자일리톨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자일리톨 가루. 언뜻 보면 그냥 설탕이에요, 모양이. 그러네요. 하얗게 이렇게 백색 설탕이랑 똑같고. 얼음 설탕이다 이거. 아니 그거는 이제 얼음이 아니라 거기에 뭉쳐놨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일리톨이 그렇다면 세균을 없애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설탕과는 달리 우리 입속에서 이 진지발리스를 포함해서 이런 세균들이 먹고서 자기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먹잇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설탕이나 단 거를 드시는 대신에 그 대용으로 사실 자일리톨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런 균들이 증식되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균을 속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헛배 부르게 하는 거네. 자일리톨은 천연 감미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좀 타서 먹는다거나 아이들 간식에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맛있죠? 우리 어머머 이거 우리 옛날 미숫가루 먹을 때 이렇게 먹었죠. 맞아요, 혀로. 그럼 이거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지금 먹으니까 달아서 아이들은 실제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얼만큼 많이 먹어요? 그냥 많이 주워 먹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네, 뭐 자일리톨도 뭐 좋은 거지만 아무래도 적정 섭취량이 있는데 이제 권장사항으로 한 10g에서 25g 정도 하루에 섭취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뭐 위장 장애가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야, 별 모양이다. 별 모양 예뻐요 모양도.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별 과자 먹어. 침이 확 나오면서 청량한 느낌은 있네요. 네. 나이 먹은 사람도 이렇게 운전이나 뭘 하고 가다 보니 입 텁텁해가 쓰고 그렇거든요. 그럼 자일리톨 옆에다 한 숟갈씩 퍼먹으면 되겠네? 네, 괜찮은 방법일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굉장히 달죠. 정말 단데요. 자, 이번에는요, 닥터집하고 주치의들의 처방전대로 실천해보는 시간입니다. 5인의 체험단, 습관 바꾸기 프로젝트 개과천습, 지금 시작합니다. 동네가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 이곳에 오늘의 의뢰인이 있다는데. 우리가 행복한 만큼 웃음 발사 들어갑니다. 웃음 발사. 와! 어르신들에게 웃음으로 활력을 선사하는 웃음 치료사 최경자 씨. 활짝 웃는 그녀, 체험을 신청한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소포 간식 시간, 메뉴는 어르신들 취향 저격하는 찰떡. 그런데 아까 활짝 웃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오물오물 자신 있게 씹질 못하는데 어르신들의 이 상태 괜찮은 걸까? 우리 어머니는 뭐 치아 관리 따로 하세요? 저는 여기 건강치료에서 치약도 주고 치아 담그는 약도 주고 또 좋은 건강도 주고 또 웃음치료 하면서 선생님이 치아에 좋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게 이빨도 안 내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머니 이가 튼튼하시겠네? 그렇지. 당연하지. 자식 자랑만큼이나 길게 이어지는 치아 자랑. 어머니 이는 다 어머니 이예요? 그렇지. 아니지요. 자랑하던 이가 틀리? 밑에는요? 아이고 하루로 다 했다. 300 주고 했어. 원래 있는 없으세요? 요 하나 200 주고 세웠어.
아 우아리 다 내 편 한 개도 없어. 40년도 더 됐다고. 어려웠던 시절 치아 관리는 사치였을 터. 이가 다 망가졌은 게 있지. 왜 일찍 망가지셨어? 아 모르지. 막 아파 못 던져서 못 빼는 찌개를 갖고 와서 막 빼갖고 내가 죽을라도 살아나고 그랬어. 지난 세월처럼 잇몸 건강도 돌이킬 수 없기에 미련일랑 노래로 풀어낸다는 그녀들. 늦기 전에 지켜야 한다. 의뢰인의 입석 고민은? 계속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프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치주염이래요. 아, 치주염이라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앞으로 뭐 120, 130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삶이. 근데 아직 이제 반도 안 살았잖아요. 다양한 입석 고민으로 모인 5인의 체험단. 제가 다른 사람 향기를 맡았을 때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나는 모를 것 같, 내가 모르니까 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젊었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이것도 우리 모든 체력이 약해지면서 잇몸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치주염 증상을 호소하는 체험단의 잇몸 상태를 검사해보기로 했다. 자, 잇몸이 좀 따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치주 탐침 검사. 탐침기를 이용해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을 일일이 확인해보는 검사로 공간의 깊이와 잇몸의 출혈 여부를 통해 염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 잇몸과 달리 치주염이 심할수록 벌어진 공간이 크고 많은 출혈이 동반된다. 추가로 엑스레이와 구취 검사를 진행. 과연 의뢰인의 잇몸 상태는? 지금 엑스레이 보시면 오른쪽 아래 제가 아까 만질 때 좀 불편하셨죠? 잇몸 속으로 내려간 치석과 플라크. 그 틈에서 번식한 세균 탓에 치주염이 생긴 상황. 자칫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리가 시급하다. 검사 결과 5인의 체험단 모두 치주염이 있는 상태.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심각한 최경자 체험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충치보다는 풍치, 이제 치주염이라는 잇몸 질환 쪽에 조금 더 문제가 있었고요. 한 분은 치주염이 좀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좀 더 안 좋아지면 이를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조치의 처방전 3가지로 열흘간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5일 후 다시 만난 체험자. 강의를 앞두고 양치질이 한창이다. 그동안 해오던 양치 습관을 확 바꿀 참이라는데 그런데 체험자 뭘 보나 했더니 아하, 주치의가 가르쳐준 양치법 동영상이네요. 그때 가서 설명 한번 들었는데 한 번 갖고 이게 긴가 아닌가 또 그 전에 했던 그 습관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왕이면 미션 기간이라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봅니다. 잇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회전 양치법.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를 쓸어내리며 닦는다. 이 안쪽은 칫솔을 세워 쓸어 빼내듯 닦는 게 팁. 양치 마무리는 남은 세균까지 싹 잡아줄 자일리톨. 하루 10g씩 자일리톨을 침으로 녹인 뒤 입안 구석구석 오랫동안 헹궈주는 게 포인트. 어르신들에게 체험을 전수하는 그녀. 이게 여기가 이하선이라는 침샘 자극이에요. 또 치유. 나이 들수록 건조한 입안 촉촉해지길 바라며 열심히 따라하는데 혀로
이렇게 돌릴 때 자 돌아갑니다. 눈도 크게 뜨고 하면서 해야 돼요. 얼굴을 온 얼굴을 이걸론 아직 부족하다. 혹시 자일리톨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가끔이 그거 씹으면 그 치아에 좋다고 그 얘기가 텔레비에서 본 것 같아요. 자일리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귀가 안 들은 게 텔레비도 잘 못 들어요 나는. 아기 새처럼 차일리톨을 맛보는 어르신들. 난생 처음 먹어본 차일리톨 어떤가요? 좀 달달하고요. 맛있어. 그리고요 침이 더 생기고 이렇게 침이 꿀떡꿀떡 대려고 넘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딱딱 맞는 게 하고 나면 그냥 내가 먹어도 맛있어. 근데 벌레는 더 맛있지.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게 체험하는 그녀. 5일 후를 기대할게요. 또 다른 체험자를 찾아갔는데 한눈에 봐도 피가 나고 불편해 보이는 안정희 체험자의 잇몸. 아주 오래전에 시리긴 했었어요. 찬 물도 많이 못 먹고 했는데 충치로 인해가지고 치료한 부분에 덮어 씌우면서 생긴 그런 염증이라고 생각을 했지 풍치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풍치가 생겼다고 하니까 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점심시간. 아들과 함께 식사 중인 체험자. 이번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잇몸 건강까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그녀. 치주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식사 후 가장 먼저 양치질이 필수. 그녀가 아들의 칫솔에 올려준 건 치약이 아닌 수상한 액체? 이게 뭐예요? 자일리톨로 치약 만든 거예요. 자일리톨 치약이라고요? 자일리톨이 그 구강에 치약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사용할 수는 없을까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걸로 치약 만드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온 가족 잇몸 건강을 지키는 자일리톨 치약 만들기 공개. 플라크 제거에 효과적인 베이킹 소다와 입속 세균을 굶어 죽게 하는 자일리톨. 그리고 전분을 3대 1대 1의 비율로 넣은 뒤 물로 농도를 맞추면 완성. 건강한 재료로 세균까지 없애는 일석이조 자일리톨 치약. 입속 세균을 물리칠 준비를 마치고 양치질을 하던 체험자. 아들아!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아들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아, 이런. 좌우로 잘못된 양치질을 하는 아들과는 반대로 올바르게 상하로 쓸어내리며 닦는 엄마. 자일리톨 치약의 올바른 양치질은 필수다. 원래 쓰던 치약들은 쓰고 나고 입이 되게 싸했는데 계속 쓰다 보면은 싸한 게 없어서 적응될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아니 방금 양치질 했는데 또 뭘 먹으려고요? 아하, 물을 먹으려는 거였군요. 그런데 물병마다 붙은 스티커는 뭔가요? 제가 우리 딸하고 아들도 먹이기 위해서 딸은 빨간 스티커, 우리 아들은 파란 스티커. 이 병만 보면 알 수 있게끔 제가 그래서 확인하려고 붙여놨어요.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 세균 번식을 막는 물은 입가심 하듯이 마시면 효과가 2배. 물도 내 입안에 세균을 없앤다고 생각하고 먹고 자일리톨도 세균들이 죽는구나 생각하고 먹고 구강에 대해서는 남한테 뒤지지 않는 체험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엄마 체험 화이팅. 체험 결과 좋으면 나 농구화 사줘. 그런 거 하지 말고. 왜? 나머지 체험자들 역시 체험에 열심. 드디어 열흘간의 체험이 끝났는데 과연 체험 후 변화가 있었을까? 제가 구내염이 있었는데 바로 치료가 되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입안이 깔끔하달까 이렇게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체험단의 2차 치주염 검사 실시. 2차 검사 결과 체험단 대부분 치주염이 호전된 것을 확인.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최경자 체험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전문가의 진료가 뒤따라야 한다. 전반적으로 탐침을 할 때 그 피가 나는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최경자 어머님이라는 분은 개중에 치주 질환이 가장 심하셨는데 염증도 많이 감소하고 구취 검사에서도 결과가 훨씬 호전됐습니다. 좋아진 것을 제가 실험 결과를 보고 또 몸으로 제가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막 이렇게 막 온몸이 지금 막 기쁜 흐름이 호르몬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입속 건강 세균부터 잡자. 전신 건강 입속부터 시작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더 풍성한 건강 정보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 들어 첫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다는 여성들이 늘어나니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 순간 질병에 노출되고 있는 당신 면역력에 주목하라. 성장 호르몬은 생체나이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면역력, 해답은 성장 호르몬에 있다. 이게 제 회춘의 비결이에요. 성장 호르몬 관리로 면역력을 지키는 법 다음 주 공개됩니다.